네, 앞서 랜덤 시그널, 랜덤 인풋에 대한 어떤 개념을 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신호 타입이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랜덤 시그널은 이런 디터미니스틱 그 함수처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호를 다루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앰플리튜드 제곱이 뭔가 이 신호의 어떤 크기, 파워를 나타낸다라는 컨셉하고 그게 주파수의 함수다. 왜냐면 이제 랜덤의 특성이 주파수, 그 어떤 신호들이 주파수 성분이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그게 기반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랜덤 시그널은 앰플리튜드 제곱을 주파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디스크립션을 합니다. 정량화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랜덤인이 들어가면 랜덤 아웃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랜덤 인풋에 대한 아웃풋 역시 우리가 x of t를 챕터 1부터 쭉 손으로 풀 수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 사이누소이드 함수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인테그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쓸 수 없고 아웃풋 역시 앰플리튜드의 제곱과 그것의 프리퀀시 성분과 관련된 폼으로 나타냅니다. 그걸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컨셉인데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이제 S로 표현하고 이 FF라고 이제 서브스크립트를 쓰면 이거는 input force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S of XX라고 하면 이것은 아웃풋. 우리가 알고자 하는 response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파워라고 하면 이제 그 얼마나 그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인데 이제 그 진동 시그널에서는 앰플리튜드 제곱에 비례해요. 근데 여기 밑에 F가 두 개 있고 X가 두 개 있으니까 뭔가 X 제곱, F 제곱 같은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구나, 파워구나라는 것이고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뭐죠? 스펙트럼이 쫙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리퀀시 영역에서 볼 거기 때문에 이제 프리퀀시 함수라서 각 프리퀀시 영역별로 어떻게 파워가 쫙 펼쳐져 있느냐를 보는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FF, 즉 Power Spectral Density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먼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R of XX라고 나오고 타우에 대한 함수인데 뭐냐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를 자기 자신과 조금 이렇게 타워만큼 딜레이 시켜가지고 곱한 거를 타임에 대한 적분 평균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왜냐면 랜덤 신호에 대한 되게 디테일은 대학원에 가서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아주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웁니다. 그래서 학부생 때는 랜덤 시그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접하고, 그것을 대충 어떻게 그 정량화 디스크립션 하느냐 정도로 그 개념을 아는 게 되게, 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다 어차피 디테일은 다 또 잊어버릴 거라서. 그래서 앰플리튜드 제곱이라는 시그널이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나오는구나.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 x 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타워만큼 이제 비껴져 있으니까 타워 뭐 예를 들면 주기 함수를 가지면 거기서 뭔가 좀 더 튀겠죠, 값이. 그래서 뭔가 피리오디컨 그 캐릭터리스틱이나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거를 좀 하이라이트 되긴 하는데 기본 개념은 x 제곱이니까 여기서 앰플리튜드 제곱이 뭔가 들어가서 적분이 되고 좀 평균 개념을 가지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그 퓨리에 트랜스폼한 것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입니다. 퓨리에 트랜스포머 여러분이 응용 미분 해석학에서 배웠겠지만 타임 신호에 있는 프리퀀시 성분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에다가 이제 수식적으로는 exponential j 오메가 타우를 d 타우로 인테그랄 하는 것인데 뭐 가끔 여기에다 2파이 over 1을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데피니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RXX 오토 코릴레이션만 해도 타임 도메인의 값을 뭔가 스퀘어 해가지고 파워를 이제 계산한 것인데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겨주는 작업이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넘어가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그니튜드가 아니고 파워, 그러니까 제곱 term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앰플리튜드 스펙트럴 덴시티가 아니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뭐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호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싱글 사이누소이드는 이때 프리퀀시 성분은 딱 하나죠. 이 메인이 되는 프리퀀시 성분이 하나여서 이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하면은 이게 만약 1Hz라고 치면은 1Hz의 파워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신호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예를 들어 sin 2t, 3t, 5t가 섞여 있는데 각각의 앰플리튜드가 2.5, 1이면 여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Hz, 3Hz, 4Hz, 라디언 per sec로 나온다고 치고 이제 2일 때 파워가 가장 큽니다. 2일 때 파워 가장 크고 3일 때 0.5, 5일 때 1. 이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와요. 신호가 훨씬 더 많은 프리퀀시가 섞여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 성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진짜 익스트림하게 막 프리퀀시가 2Hz, 2.01Hz, 2.002Hz 그러니까 여러 진짜 모든 프리퀀시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 보통의 랜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파워가 똑같은 거 아니고 와이 노이즈 같은 것은 이제 파워가 다 이렇게 모든 프리퀀시에서 그러니까 파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아 신호 여러분이 이제 그 학생 때는 주로 타임 트라젝토리가 제일 익숙하단 말이죠. 타임 트라젝토리를 프리퀀시로 넘겨주는 건데 그런 연산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때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뭔가 앰플리튜드 제곱 컨셉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앞서 배웠듯이 랜덤 시그널이 이제 파즈립 네가지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는 캔슬되지 않게 주로 스퀘어 제곱 텀을 가지고선 우리가 핸들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응답이잖아요. 진동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응답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되면 이제 걔를 가지고 제곱을 한 평균이고 그거의 주파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보는 것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놓으면 얘는 측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를 어떻게 구하고자 우리가 지금 진동 과목에서 배우는 거는 힘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 x가 어떻게 생겼지? 이거를 계속 포뮬레이션 하던 뭐 인테그랄 컨볼루션 인테그랄 하던 그걸 구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접근은 아웃풋이 구해졌다고 치고 타임 트라젝토리가 구해졌다고 치고 이게 너무 랜덤하니까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깨끗하게 수식으로 쓸 수 없으니 이것을 핸들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측정을 했다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인풋으로부터 어떻게 구해내는가? 여태까지 계속 다 인풋 조건이 이니셜 컨디션이면 이니셜 컨디션 주어진 것만 갖고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챕터 1에서 배운 것이었고 인풋이 오메가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 오메가에 어떻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될까를 배운 게 챕터 2 뭐 이런 거였듯이 이제 여기서도 인풋으로부터 어떻게 얘를 얻을 수 있을까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좀 거쳐갈 텐데요. 좀 간략하게 스텝으로, 좀 심플리파이된 스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토 코릴레이션이 정의가 있으니까 일단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오토 코릴레이션의 정의를 그냥 넣을게요. 정의를 넣으면은 이제 그 오토 코릴레이션에 의한 그 셀프 신호와 셀프에서 타워만큼 이렇게 시프트된 거를 쭉 타임 적분해서 평균 낸 값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랄에서 x는 이제 인풋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x가 인풋과 그 시스템 특성, 얘가 그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이었잖아요.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은 시스템 MCK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x를 인풋과 시스템 특성으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정의인데 오토 코릴레이션 안에 x를 이제 인풋과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스로 표현이 되고 이제 여기에 xt 플러스 타워가 있으니까 그 t 플러스 타워만큼 간 것도 이제 역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좀 트릭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제 익스포넨셜 텀을 멀티플라이 하고 뭔가 변수 치환을 해가지고 리어레인지 하면 이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인풋 F에 대한 펑션과 그 시스템 캐릭터리스틱 H가 각각 곱해져 있는 인테그랄을 두 번 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풋에 대한 컴포넌트 따로 떼어내고 그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한 컴포넌트를 따로 떼어내려고 이 리어레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네모친 것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이제 특히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분명히 여기 인테그랄 H 세이라 D 세이라가 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익스포넨셜 텀이 이렇게 짜게져서 아무리 이걸 두 개를 곱하면 1이라고 해도 하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세타 또 하나는 J 오메가 세타로 이렇게 들어간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것은 이 코र्스의 스콥이 아니어서
나중에 유도하거나 하는 걸 배운다 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잘 수학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stationary signal assumption에 의하면 이렇게 인테그랄 바꿀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인테그랄 된 게, 이게 바로, H of 오메가, 이게 뭐냐면 이제,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는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이에요. 인풋분의 아웃풋, 라플라스 H 오메가는 정의에 의해서 H 인풋 라플라스 오메가분의 아웃풋, 힘을 어떻게 가해진 거에 대한 아웃풋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인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의 제곱과 나머지 텀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거 다시 잘 보니까 이것은 인풋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이죠. 오토 코릴레이션 정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F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웃풋은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아웃풋의 그러니까 인풋 오토 코릴레이션의 퓨리어 트랜스폼과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의 제곱으로 나타나고 이제 요걸 한 번 더 이게 바로 파워 스펙트럴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잖아요. 그걸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의 아웃풋은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리스폰션의 제곱으로 표현된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갔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랜덤 시그널은 앞에서 챕터 1하고 2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함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포뮬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뭔가 랜덤 시그널이 얼마나 센가를 나타내는 파워, 매그니튜드 제곱에 대한 컨셉이랑 그게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프리퀀시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인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아웃풋에 대한 폼으로 정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풋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인풋은 매저할 수 있고 핸들할 수 있는데 그것과 시스템을 알면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일련의 조금 심플리파이드 된 데리베이션 스텝을 거쳐서 우리가 아웃풋을 인풋에 대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를 통해서 포뮬레이트 할 수 있다. 이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당연히 인풋이 얼마나 파워가 세면 아웃풋 파워도 셀 것이고, 인풋 파워가 작으면 아웃풋 파워가 작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챕터 1, 2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인풋 대 아웃풋이 똑같죠. 코사인 인, 코사인 아웃, 오메가 인, 오메가 아웃인데 유일하게 매그니튜드 머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그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 얼만큼 내추럴 프리퀀시에 가까웠냐?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랜덤에서도 얼마나 이 시스템에 가해진 주파수가 그 내추럴 프리퀀시를 영역으로 봤을 때 주파수 영역을 봤을 때 뭐 매그니파이 되는 리전에 있느냐 아니면은 거의 상관이 없는 매우 데케이 되는 리전에 있느냐 아니면 거의 1대1 관계에 있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풋이 인풋의 파워에 대한 함수이고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를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어, 당연한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제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시스템에 랜덤인이 들어가면 랜덤 아웃이 나오는데요. 랜덤 인풋이나 아웃풋을 핸들하는 방법은 좀 특별한데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예쁘게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파워를 나타내는 앰플리튜드 제곱으로 그리고 그것이 주파수 따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인데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시스템의 특성을 곱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시스템 특성이 반영되겠죠? 그리고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경우에 H of 오메가는 이제 정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인풋분의 아웃풋입니다. 인풋분의 아웃풋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이제 보통 S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S에다 J 오메가를 더한 것. 그래서 식 자체로 보면은 K M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JC 오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노멀라이즈 앰플리튜드에서 인풋분의 아웃풋, 노멀라이즈드 인풋분의 아웃풋을 할 때 이게 이미 주파수 B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폼과 이 폼이 exactly 같죠. 여기서 이제 오메가 N으로 다시 노멀라이즈 해준 거라서 이미 여러분이 주파수 응답의 보대 플롯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인풋도 마찬가지로 랜덤이야말로 이제
그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이 다 인풋이 들어올 텐데 랜덤으로 들어오는 인풋 성분 중에 특히나 요 영역 공진 근처에 있을 때 시스템 내추럴 프리퀀시랑 근처에 있는 애는 확실히 더 많이 증폭이 되고 나머지는 뭐 엄청 그 리듀스 되거나 거의 뭐 그 1대1의 어떤 비율로 반영이 된다. 아웃풋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디터미니스틱이 됐건 랜덤이 됐건 결국은 시스템 특성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시스템 특성은 나타나기 마련이라서 아웃풋은 시스템 특성에 대해서 결정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frequency response 펑션이다. 이것도 frequency response 펑션이라고 하고 얘도 말하자면 frequency response 펑션입니다. 가끔 시험 텍스트 문제나 그 예제 문제 중에 랜덤 시그널의 mean square value를 구하시오, 그 평균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정도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포함시켰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expected value, 제곱의 expected value고 그게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보면은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그 딜레이가 0일 때입니다. RXX 0입니다. 근데 우리가 RXX를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한 것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고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다시 오토 코릴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관계식을 이용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계산할 수도 있고 주어진 인풋이 있고 프리퀀시 리스펑션이 있으면은 아웃풋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인데 평균값을 인풋의 정보와 시스템 정보로부터 이 시스템의 랜덤 아웃풋의 평균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요식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랜덤 인이 들어가면 랜덤 아웃이 나오고요. 랜덤 신호를 결정하는 것은 보통 앰플리튜드 제곱과 그게 프리퀀시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가로 보통 우리가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 스펙트럴 덴시티인데요. 아웃풋의 스펙트럴 덴시티를 알고 싶으면 이것은 당연히 인풋의 파워가 어느 정도의 프리퀀시 성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느냐가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시스템의 어떤 앰플리튜드가 증폭이 되냐 마냐는 시스템 캐릭터리스틱스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공진에서 얼마만큼 증폭이 되냐, 댐핑이 있느냐 이런 거라서 이미 여러분이 챕터 2를 통해서 많이 공부했었던 이런 컨셉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 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 펑션이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랜덤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부분 중요한 컨셉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